Are you still married to that dentist? Cut your teeth on plate pretend I'm all of it. Baptize your boredom in Chardonnay.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혼자 생활하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전부 처음이었고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20살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약간 생소한 각도로 찍어봅니다. 제가 저번에 썰 풀기 영상 처음으로 찍어봤는데 뭔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구독자님들이 집에 대한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제 집 컨텐츠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저는 지금 집 오기까지 진짜 많은 과정을 거쳤었어요. 고스텔에서 2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비가 새는 집에서도 살아봤고,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약간 좀 도망치듯이 이사를 간 적도 있었고, 이상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좀 고생했던 기억이 되게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시텔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에까지 서울 정착기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집에 대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성몽이가 옆에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성몽씨. 빨리 인사해! 아니면 손만 이렇게 해.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 워낙 길다 보니까 오늘 노트북이 앞에 있어서 이걸 조금 보면서 할게요. 저는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큰 좀 옷에 되게 관심이 많고 연예인이나 약간 좀 지금의 인플루언서라 할까요? 약간 반윤이 언니 막 이런 거 따라하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서울에 사촌 언니 보러 가끔 갈 때마다 나는 서울에서 살아야겠다. 나는 빨리 어른이 돼서 서울에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진짜 강박처럼 엄청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생활력이 진짜 강한 분이셨거든요. 20살 지나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겁나 강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틈을 안 줬어. 약간 기댈 틈을 좀 잘 안 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욕심으로 서울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서울에 오겠다 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제 선택을 잘 존중을 해주셔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성인 되면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빨리 들었어요. 그때는 생각해보면은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뭐 지금은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고스텔에 살았어요. 이제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정보도 없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유튜브나 뭐 검색해서 막 바로바로 나오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다 학교 주변에 있는 고시텔을 돌아보면서 엄마랑 어딜 살지 이제 각 방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시텔 어떻게 생긴지 알아? 한 번도 안 가봤어. 고시텔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TV에서 고시텔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기에 TV에 나온 고스텔은 되게 넓게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진짜 고스텔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걸음을 크게 하면 끝나, 그 방이.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고스텔 그 매스컴에 나오는 고스텔들은 다 가짜야, 가짜. 그 촬영을 위해서 엄청 크게 지은 것 같고, 진짜 제가 크게 한 걸음 하면
거의 끝나는 그런 수준의 방들밖에 없었거든요. 침대도 진짜 엄청 작아요. 진짜 제가 여기에 딱 붙어서 잘 만큼 정말 좁고 작단 말이에요. 창문이 있는 방이 있고 없는 방이 있는데 있는 방이어도 약간 창문이 진짜 한 요만한가? 진짜 한 요만해. 진심. 진짜야. 진짜라니까? 창문 크기가 진짜 한 요만해요.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또 좋아졌을 수도 있어. 일단 방 안에 화장실 없고요. 샤워 시설 없고요. 무조건 공용 화장실에 공용 샤워실이었어. 그리고 공용 세탁기. 그러니까 일단 그 방은 책상, 그리고 모니터 사이즈의 조그만한 TV, 그리고 침대, 이게 3개가 다였어요. 그리고 뭐 조금 괜찮은 데는 옷방까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사실 그 고스텔의 환경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엄마 앞에서 티를 못 내겠는 거야. 내가 너무 막 이래버리면 엄마가 얘 지금 여기서 살 의지가 없다.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말할까봐 보다가 그나마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고스텔이 있었거든요. 그 방을 보고 약간 좀 좋아하는 척을 했던 것 같아. 그냥 애써 좋아하는 척을 하는 거지. 엄마 이 정도면 괜찮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도 한 40만 원 돈 했었어요. 그 방이 한 달에. 월세. 보증금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월세 개념으로 한 40만 원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 싫은 티를 낼 수도 없고 솔직히 저도 마냥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 수 있으니까, 서울에 내가. 그때가 가장 내 인생 중에서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약간 다 이 정도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정착하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런 식으로 살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래도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고스텔, 뭣도 모를 때 잡았던 그 첫 번째 고스텔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약간 조금 더 월세가 저렴한 데를 찾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용돈을 받고 있었으니까 용돈이 한 20-30만 원 됐나? 근데 내가 이제 월세를 조금 더 싼 데를 가면은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사를 하면서 제가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저처럼 지방 출신의 친구들이 다 뿔뿔이 다른 고스텔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고스텔에 이사를 하면서 친구들을 한 명씩 부른 거죠. 약간 기숙사 살면 약간 그런 기분이겠죠? 방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고스텔이라는 방이 마냥 싫지는 않은 거예요. 좀 재밌는 거예요. 애들끼리 막 부엌에서 같이 막 요리하고 막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놀다가 다 같이 이제 그 고스텔 딱 와가지고 각 방으로 딱 흩어지니까 그 생활이 저는 사실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고스텔은 약간 뭐 방 안에도 뭐 화장실이 있는 고스텔, 뭐 이런 방은 좀 더 비싸고 약간 그런 방도 있고, 뭐 방 타입이 조금 다양한 고스텔로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사 왔을 때 제가 짐도 같이 들어주고 뭐 이사 도와주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제가 깨워서 학교 같이 가고, 우리가 다 같은 패션 디자인학과였거든요. 멋부리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신발장에 우리 신발이 진짜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경고장이 붙어 있어. 약간 이 신발 안 치우면 버려버리겠다. 약간 그 총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고스텔에 총무 같으신 분이 이제 맨날 저희가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맨날 신발 너무 많이 신발장에 갖다 놓는다고. 근데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고스텔 살면서. 그냥 한잔하고 얘기하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장마가 엄청 심한 날이었어요. 비가 진짜 새벽에도 많이 오고 막 그럴 때였는데, 하고 있는데 약간 뭔가 차가운 기운이 스물스물 있는 거예요. 막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자다가 깼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여기 형광등에서 비가 막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막 똑똑똑 이렇게 새는 게 아니고 아주 구장장장장장 이렇게 새고 있었어. 막 그냥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막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막. 내가 그때가 새벽 2, 3시였나? 일어났는데 차가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이미 이렇게 딱 바닥을 딘 순간에 이미 참방 거리는 거야.
근데 진짜 그때 너무 열받는 거야. 그때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졸업도 다가오고 이런 시기였어서 그런지, 빨리 일해서 이 고시텔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난 이 조그만한 이 손바닥만한 방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나 성공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또 새벽에 같이 깨줘가지고 같이 침구 널고 막 책 다 젖은 거 막 다 막 어디에 주렁주렁 널어놓고 막 난리가 또 한 번 났었거든요. 근데 저 그런 거 엄마한테 다 얘기 안 했어요. 저 엄마한테 약간 좀 그렇게 막 싫은 소리 같은 걸 진짜 못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냥 그걸 다 참아내면서 그냥 고스텔 생활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뭔가 가난했는데 나름 또 지금 생각해보면 더 높이 이제 더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더 잘해서 뭔가 좋은 곳에서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걸로 계속 좀 긍정회로를 많이 돌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때는 어릴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거기에 산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원룸에 사는 척 했던 것 같아. 뭔가 부끄러워서? 뭔가 내 처지가 좀 부끄러워서?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땐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지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텔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원룸에 살았어요. 제가 또 파워 친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그 첫 직장에서 어떤 언니랑 친해진 거예요. 대리님이셨는데 친해져서 언니랑 같이 막 방을 보러 다니다가 언니 건물에 이제 둘이 같이 방을 보다가 언니는 3층, 저는 5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군자역에 살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군자역 뒷골목이 진짜 어둡거든? 가로등도 몇 개 없고 그 어두운 동네가 있어. 근데 거기에 원룸촌이 쫙 있는데 제가 그때 한 12시인가? 그때 집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역에서부터 방향을 계속 같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우리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관 비밀번호 칠 때 갑자기 뒤에서 저기요 막 이러는 거야. 12시에 내가 그때 23살인가? 그랬거든? 22살인가? 아무튼 진짜 어렸어. 그러니까 제가 진짜 놀란 거예요. 아무튼 어떤 남자 사람이었어. 나이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뒤에서 저기요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막 이랬나. 아무튼 문장이 좀 길었던 것 같아. 내가 인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역에서부터 나를 보고 따라온 거야 그 사람이. 근데 나는 이미 이 사람이 내 집을 알았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일단 집까지 겁나 달려가가지고 엄청 빨리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어. 근데 너무 그 경험이 찝찝하고 무섭고 이랬거든. 그 집은 사실 오래 못 살았어요. 1년도 못 살았나? 그 경험 때문에 집주인분한테 말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서 저는 빨리 이사를 갔습니다. 다음으로 간 집이 복층 오피스텔이었어요. 여기는 부천에 있는 데였는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걸로 막 집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는 좀 비쌌는데 확실히 오피스텔이니까 더 안전하고 관리사무소에 사람도 있고 뭔가 조금 더 사람 사는 집 같았다? 근데 이제 복층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2층에 공간이 있는데 2층에서 잠을 못 자요, 여름에는. 진짜 에어컨 바람이 안 오거든요, 그 복층에는. 그 집도 평수는 진짜 작았어. 한 5평, 6평? 근데 복층이 있어서 그 집을 계약을 한 건데 그땐 또 로망이 있었어. 복층 집에 살고 싶은 로망 같은 게. 한참 그때 좀 약간 유행이었어. 그리고 이제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의 고시텔 동지인 친구랑 같이 부엌이랑 이제 침실 방이 따로 있는 그런 구조로 처음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가 월세가 5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반반 내가지고 1층에 있는 원룸집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 둘이 1층에 사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집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1층 저희 집에서 문을 열면 바로 그 빌라 건물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창문을 열면 이제 차가 바로 보이는 구조인 거죠. 어느 날 주말에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뭔가 탐내가 막 엄청 나는 거예요. 뭐지? 하다가 창문을 열어봤는데 차가 있고
뭔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고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차에서 살자 시도를 한 거야. 그 가스를 피워가지고. 그 가스 냄새가 진짜 미쳤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냄새 때문에 아마 신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 집 바로 앞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도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아. 아, 1층은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 자꾸 나는 이사 가는 집마다 무슨 일이 생기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일 한번 생기면 그 집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지거든요. 라면 안 매워? 응. 맛있는데? 그 일 있고 또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서 친구랑 저랑은 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이제 혼자 살게 됐는데 그 집에서는 좀 오래 살았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생기죠. 제가 정말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장기 연애밖에 안 해봤거든요. 제가 그 집을 좀 오래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좀 바꿔야겠다. 집에 대한 뭔가 원래는 저도 집 꾸미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엄마가 주는 이불 쓰고 그냥 고향집에 있던 식기류 다 받아오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집을 꾸며야 되겠다. 집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사를 안 가고. 그래서 그때 기억나지? 시트지 막 붙이기 시작한 거. 그건 내가 붙였잖아. 오빠가 붙였어. 시트지 붙이고 가구도 막 바꾸고 그때 처음으로 식물을 키우게 됐어요. 그때는 좀 집 꾸미기가 취미라기보다는 오글거리긴 한데 약간 상처를 치유하는 나름의 방법이었어요. 저의.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 집도 한 5평? 6평 정도 됐나? 한 4평? 4평이었나? 근데 집이 진짜 좁았어요, 그 집도. 근데 거기에 막 중고 피아노도 사서 갖다 놓고 막 이랬었어요. 뭔가 집에서의 사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시작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애정이 생기긴 했어. 이제 이직을 하면서 강석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월세를 계속 살다가 그때 당시에 중소기업 청년대출이 있었어요. 이자가 정말 낮았거든요. 그래서 1점 몇 프로인가? 뭐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때 전세대출을 처음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살게 된 전셋집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협소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집 구조 자체가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다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약간 다 그레이 톤에 창문도 좀 독특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 중에 창문이 제일 컸어. 그래서 내가 거기를 계약하게 된 것 같아. 제가 양쪽 사이드에 창문이 있는 집을 처음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진짜 조그만하지만 베란다 같은 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집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평범하지 않은 집이 만족스러워서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살았던 집 중에 최악의 집으로 거듭납니다. 이건 진짜 너무 거기는 진짜 별로였어. 최악의 집 나오기 전에 과자 하나만 깔게요. 새로 나온 꽃갈콘이던데 쌈장 삼겹살 맛.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안주로 얘를 바꿔서 먹겠습니다. 맥주를 다 마셨어요. 고마워. 여기서 불향 나, 불향. 성몽이가 하이볼 새로 타와줬어요. 이제 그 집이 왜 최악의 집이 되었는지. 거기가 협소주택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건축 방식이 그게 협소주택이야. 좀 특이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면은 그런 집 가서 살지 마세요. 진짜. 집은 집다워야 돼. 뭔가 한순간에 뽕에 차서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처음 살게 됐는데 완전 새 집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창문 하나가 비가 오면 비가 계속 새는 거야. 큰 창문이랑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동시에 비가 샜어요. 비가 오면은 곰팡이가 생기고 또 습기가 차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야. 바선생이 나오는 거야. 진짜 나 거기서 평생에 볼 바퀴벌레는 다 본 것 같아, 솔직히.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퇴근하고 방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 켜는 게 무서웠어. 왜냐면 불을 켜면 벽에 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게 나 너무 무서워서 스위치 킬 때마다 긴장을 했던 것 같아. 진짜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만 짓을 다 해봤어요. 막 바퀴벌레 약도 사고, 약도 치고, 청소도 하고, 곰팡이 제거제 막 뿌려놓고, 진짜 오만 짓을 다 해봤어. 혼자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해봤어. 근데 그 집 자체가 바퀴벌레가 많았어. 왜냐면 거기는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바퀴벌레 본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죽은 시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그 집 자체를 설계를 잘못한 것 같아. 그냥 바퀴벌레 성지였어, 그 집은.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니까 집주인이 근데 하는 말이 진짜 너무 웃겼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집은 바퀴벌레 나온다는 소리 안 하시나요? 이러니까 뭐 그런 소리 하시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처럼 얘기하시진 않더라. 뭐 약간 이런 되게 막 내가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좀 저는 소독을 원했거든요. 이 집에 소독이 필요한 것 같다. 이 건물에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우린 관리비 내잖아요. 근데 청소한 적을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때도 제가 집 꾸미기를 계속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나름 진짜 또 살아보겠다고 집도 열심히 꾸미고 그때 유튜브를 처음 거기서 시작했어요. 제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이 안 붙었는데 정 붙이려고 오만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 나갈 때까지 바퀴벌레 이슈는 계속 됐었어요. 진짜. 그래서 결국엔 세스코를 불렀어요, 그때. 세스코 불렀더니 조금 덜했지. 그래서 이제 2년만 딱 채우고 도망치듯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사한 집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집이에요. 그 제가 룸투어 영상도 따로 찍고 정말 저의 애정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최장기간 살고 온 집. 제가 4년을 살았거든요. 그 투룸에서. 투룸을 30대에 처음 살게 된 건가? 30살? 29살? 30살? 그때 이제 투룸 빌라에 처음 살게 됐어요. 1억 8천에 30짜리 반전세 집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집 구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또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강동구 쪽 그리고 중랑구 쪽 이런 데로 봤는데 거기 집이 진짜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전세 대출 되는 데가 그 당시에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찾고 찾아서 겨우 찾은 집이었는데 집을 딱 들어간 순간부터 나 여기 계약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느낌이 팍 왔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사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집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생겼고 그때 이사하고 몇 달 동안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아침 새벽 한 6시에 맨날 눈 떴던 것 같아. 왜냐면 뭐 눈 떠서 청소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서울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집이 제가 늘 원룸만 20대 내내 살다가 처음으로 투룸에 살게 된 거잖아요. 집이 넓어지니까 약간 마음의 여유도 조금 생긴 것 같은 느낌? 이사를 한 7번, 8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진만 봐도 감이 오거든요. 이 집은 괜찮은 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구독자분들도 집을 구하실 거 아니에요. 집 구할 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약간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집이 있어요. 여기엔 뭐 놓고 여긴 뭐 놓으면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룸 집은 제가 룸투어 영상도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 뒤로 결혼을 했고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드디어 제 집이 생깁니다. 제 명의의 저의 집이 생겨요. 지금은 월세를 살고 있지만 이제 다음 집에서의 챕터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생각을 해요.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서울에 올 거냐? 저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제가 서울에 오고 싶었던 마음이 진짜 컸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이 넘치던 아이였거든요. 뭔가 그 서울에 오고자 하는 열망, 서울에 정착해야겠다는 그런 나의 다짐, 이게 제가 서울에서 계속 끝까지 살아남아서 살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엄마를 조금 원망하긴 했었어요. 왜 나는 어린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남아야 되지? 왜 엄마는 나를 그렇게까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지 않지? 나도 조금 20대, 원래 한 20대 중반까지는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걸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찍 돈을 벌면서 제가 계속 그렇게 시기를 버텼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한테. 나 혼자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버티고, 그래서 그 시기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치열하게 버텨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우고 싶지는 않아. 그때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꽤나 20대 때 많이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다? 가요? 그때가 내 인생 중에 가장 거침없고 용감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시기였던 것 같은 느낌. 고스텔에서 시작해서 지금 집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생각보다 많이 헤맸는데 그 과정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히 제가 그냥 살아왔던 뭔가 일대기를 단순히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서울을 꿈꾸었던 그 20살이 집을 바꿔 살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뭔가 성장기? 느낌이에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환경으로 지금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예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빠 공감 아예 안 돼? 응. 자취를 안 해봤어. 이게 사람이 엄청 절실하면 제가 내년에 이사 가는 집도 청약으로 당첨이 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엄청 절실하면 전 진짜 20대 내내 늘 힘들고 좌절도 많이 하고 갑자기 조금 눈물 고이려고. 오빠 진짜 몰라.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깍쟁스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서울 경기도 깍쟁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이 지방러가 서울에 살아서 정착하는 과정이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선택지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남겨두면 안 돼요. 난 무조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처럼 근데 이렇게 막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자취설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또 한 잔 해. 저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또 어떠한 썰을 들려줄 준비는 항상 되어 있으니까 또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